도쿄올림픽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개막식 기수들이었던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수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황선우 선수. 대한민국 스포츠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 시점 두 선수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선우 선수가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에 주목을 해보면 195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시아 선수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넘을 수 없어 보였던 남자 자유형 100m 종목 결선 진출의 벽을 무려 65년 만에 넘어섰는데요. 자신이 가진 한국 신기록을 연이어 갱신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신기록인 47초 56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이런 황선우 선수에 대해서 미국의 수영 전문 매체 스윙스웸도 크게 주목했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황선우 선수가 47초 56이라는 100m 자유형 아시아 신기록으로 놀라운 올림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4일차에 한국의 황선우 선수가 남자 100m 자유형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깨고 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기록은 1차 준결승에서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고 결승전으로 향하는 전체 4위 기록이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2014년 중국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의 닝 제타오의 기록을 갱신한 것이며 박태환 선수의 한국 기록을 깬 것이란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우리에게 주었던 잊을 수 없었던 큰 감동, 그 감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선우 선수인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황선우 선수가 결승에 올라간 이 종목이 박태환 선수와는 다르게 단거리 종목이라는 것이죠. 황선우 선수 자신도 놀랐다고 할 정도로 이는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바로 200m 자유형 종목에서 7위로 들어왔지만 100m 지점까지는 세계 신기록 페이스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미 아시아는 넘어버린 황선우 선수는 지금까지 이룩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자랑이기에 메달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계를 극복해내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이렇게 흥분되는 소식과는 달리 우리의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심입니다. 일본인 심판의 오심.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A조 케냐와의 경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이지만 경기 중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계속 일본인 심판의 미심쩍은 판정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3세트에서는 완벽한 오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도쿄스포츠는 한국이 일본인 심판의 판정에 맹항의를 했으며 김연경 선수가 분노를 폭발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인 심판이 케냐에게 유리한 판정을 연발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3세트 13대 10이라는 중요한 스코어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 케냐의 득점이 아니었지만 일본인 심판은 판정을 끝까지 번복하지 않은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개최국 일본이 한국을 노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31일 한일전을 앞두고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 심판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보니 극우 혐한스러운 우기기가 시작된 일본 네티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트집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흥미도 없다. 심판을 매수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전히 피해망상이 심하구나. 뭐라 해도 피해망상이고 반일이니까 한국전에서는 일본인 심판은 피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이런 식의 댓글들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표팀의 탈락을 바라고 오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올림픽 경기에서 눈을 그냥 장식으로만 달고 있는 심판을 배정하는 것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격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부분인 것이죠. 저질입니다, 진짜. 그런데 일본이 저질 평가를 받고 있기는 도쿄올림픽 마스코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도쿄올림픽에서 마스코트들은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서 일본에서 마스코트는 브랜딩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 마스코트들은 그렇지 않다는 참혹한 현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미라이토와 소메이티가 올림픽의 얼굴이 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기사는 이 마스코트와 관련한 제품들이 도쿄 전역 어디에나 널려 있음에도 전혀 그 역할을 못 해내고 있으며 일본인들조차
것조차 회의적인 상황으로 이름도 미라이토와 소메이티라는 게 심지어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기 전까지 이번 도쿄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참, 이렇게 존재감 제로인 마스코트도 보기 드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야 그럴 수 있지만 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주말에 딸과 함께 올림픽 경기장을 산책하던 일본인과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는 논란의 올림픽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마스코트는 잊혀진 것 같고 올림픽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마스코트들의 존재는 뒷전이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개막식에는 나오지도 못한 마스코트들이라면서 일본 SNS에서는 이런 패러디 이미지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스테이홈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일본이 잘하기로 유명한 캐릭터 비즈니스, 올림픽이라는 명분까지 프리미엄으로 갖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부터 밥 탔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도 그새 까먹어버린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놨으니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마스코트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스코트가 부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올림픽 자체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개막전 영상들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은 동네 운동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바로미터는 바로 시청률이겠죠. 이 개막식 시청률에 대해 일본 매체들이 56.4%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이 나왔다며 1964년 도쿄올림픽의 61.2%에 육박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정확히 말해 일본의 시청률입니다. 이와 반대로 니케이 아시아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지난 33년 만에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NBC 방송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를 본 미국인들이 1670만 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33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적은 시청률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두 기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대박,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쪽박, 즉 말 그대로 동네 운동에 이미 증명된 것인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니케이 아시아 기사가 언급한 33년 전 올림픽이 바로 서울올림픽이었다는 점이 일본을 더 눈물 흘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려 2270만 명이라는 미국 내 시청자를 동원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최하위 기록을 낸 2020 도쿄올림픽인데요. 1988년 당시의 미국 인구와 TV 시청 환경을 2021년 현재 시점과 비교해 본다면 이런 최악의 시청률은 앞으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최악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올림픽 개회식에 대한 야유가 분출했고 표절 비판도 나왔다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드론을 활용한 연출을 그대로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대로라면 폐막식이 더 걱정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개막식에서 한국을 따라할 거였으면 어차피 올림픽 네트워크나 결제 시스템, 심지어 도핑 전문가까지 전부 한국에 부탁한 것처럼 그냥 도쿄올림픽 개막식 연출 제작 전체도 우리한테 진작에 부탁을 할 것이지. 그랬으면 이런 최악의 평가가 아니라 최고로 평가받았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팬데믹 핑계를 대봐도 이번 도쿄올림픽은 이미 최악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이 없었다고 해도 도쿄올림픽 조직위 위원장이 여성은 시끄러워서 함께 일하기 힘들다 한탄하여 사임당한 바 있고, 개막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 위원장이 돼지 의상을 입고 여배우와 경기장으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다가 사임당하고, 홀로코스트 꽁트를 한 전적이 드러나 개막식 연출가가 개막식 전날 사임을 당하는 등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올림픽 중단을 할 수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 바흐 IOC 위원장과 일본. 그런 바흐 회장은 현재 일본에서 1박에 250만 엔, 한화 약 2,600만 원이나 하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전용 요리사까지 대동하여 호사를 누리는 중이라는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수를 아낀다면 선수들과 함께 그 천정낮은 선수촌의 골판지 위에서 노숙 모드로 잠을 자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IOC 규정에 의해 이 호텔 객실은 1박에 최대 44,000엔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차액은 모두 일본 측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또 일본대로 바흐 위원장 접대 비용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대회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그러나 실제로는 먹을 사람도 없는 도시락을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그냥
폐기 처분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납품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T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골판지 침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도시락 또한 누군가 헤쳐 드시려면, 그래서 바흐 위원장님 접대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우리 눈엔 비리, 일본에선 일상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올림픽 경기가 재미없어서 흥행이 되지 않을까봐 참 여러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미난 소식을 전해주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아니 도쿄운동회를 준비해놓은 일본이구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